この長い戦いが今夜終わるかもしれない。 오늘 영상에서는 500만이라는 국내 흥행 기록과 더불어 애니너드가 추천하는 인생 애니 명작, 바로 귀멸의 칼날을 왜 꼭 봐야 하는지 저의 지극적인 개인적 해석과 시청 포인트, 그리고 아쉬운 점까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멸의 칼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말해야 하는 것은 단연 연출입니다. 유포테이블 특유의 압도적인 작화, 연출 기법이 바로 그 핵심이죠. 칼이 그어지는 순간마다 화면에 퍼지는 물결, 불꽃, 이러한 특유의 이펙트는 말 그대로 예술적인 영상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원작은 사실 작화 스타일이나 전투씬에 대해 호불호가 갈리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포테이블이 만들어낸 애니메이션 그리고 극장판을 통해 귀멸의 칼날은 명작으로 다시 탄생한 것이죠. 전투 하나하나가 춤처럼 흐르고 각 캐릭터의 호흡과 아이덴티티가 시각적으로 디자인되어 표현되었습니다. OST와 음향 효과 또한 이 작품의 핵심입니다. 감동의 순간에 울려 퍼지는 OST 음악들은 캐릭터와 시청자들의 감정을 동시에 폭발시키며 전투씬에서 나오는 전투 효과 음들과 특히 성우들의 처절한 연기가 귀멸의 칼날의 완성도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禰豆子は違うんだ。人を食ったりしない。 귀멸의 칼날의 또 다른 핵심은 단순히 검을 들고 혈기를 베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을 잃고 가족을 되찾기 위한 여정의 스토리입니다. 주인공 탄지로가 강해지고 칼을 휘두르는 이유에는 악을 처단하기 위한 목표 뒤에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 속 캐릭터들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모두가 가족, 사랑, 그리고 상실 그리움이라는 테마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을 보면서 액션 전투씬 이에도 현실에서의 우리 가족 이야기,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탄지로가 네즈코를 업고 눈보라를 걸어가는 그 장면은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 경험한 누군가를 업고 버티는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인 순간이기도 하죠. 지금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애니너드의 흥미로운 애니 속 이야기를 계속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멸의 칼날의 또 다른 강점은 악역인 혈귀들에게도 각자의 사연과 상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작품은 악은 악이다 라는 식으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그들의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 시청자들은 생각지 못한 반전과 혈귀의 스토리에 공감, 연민, 질문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귀멸의 칼날이 묻는 질문은 단순하죠. 진짜 악은 혈귀일까? 아니면 그들을 그런 길로 내몬 세상 그리고 환경일까? 이 질문은 이야기의 여운을 뛰어넘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청자들은 그 후일담과 의견을 서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혈귀의 사연과 캐릭터들이 가진 매력을 통해 또 다른 팬층이 형성되며 이것이 귀멸의 칼날의 또 다른 매력이기도 하죠. 私の姉を殺したのはお前だな。この羽織に見覚えはないか。 요즘 애니에는 먼치킨과 같이 주인공이 압도적으로 강한 선과 악의 대립에서 압도적인 절대 강자가 우리 편에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귀멸의 칼날은 인간과 12개월과의 대립에서 극복할 수 없는 격차를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주인공 탄지로와 일행들은 천재도 아니고 피지컬도 특별히 뛰어나지 않으며 귀살대 중에서도 강한 캐릭터인 렌고쿠도 상현을 이겨낼 수 없는 처절한 전투 장면을 보여줍니다. 귀살대의 다른 기둥들도 매번 혈귀들과의 전투에서 처절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들과 이러한 격차는 스토리가 후반부에 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절한 전투는 정말 매력적이고 몰입감을 보여주죠. 포기하지 않는 끈기, 타인을 우선으로 두는 선택, 그리고 약함을 인정하면서도 몸을 불사지르는 이들의 간절함과 처절한 전투 과정들 속에서 주인공 탄지로가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을 또 보게 됩니다. 귀멸의 칼날 전체적인 스토리를 탄지로 시점에서 몰입하게 되면 생각보다 깊은 여운과 인사이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현실과 사회에서 우리는 대부분 모두 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모습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결국은 계속해서 힘든 삶의 순간과 여정을 이겨내다 보면 우리도 언젠간 성장한 모습을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과거의 저를 돌아보며 이 작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ちゃんとやらなきゃっていつも思うのに怯えるし逃げるし泣きますし変わりたいちゃんとした人間になりたい俺がくじけることは絶対にない承知千万弱者には何の権利も選択肢もないことごとく力で強者にねじ伏せられるのみ 귀멸의 칼날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와닿는 또 다른 포인트는 화려한 작화나 전투씬을 넘어 이 작품은 상처를 가진 채로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이 작품 속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몸과 마음 그리고 과거와 관계 모든 곳에 저마다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みーちゃんおかえり 대표적으로 탄지로는 가족을 잃고 네즈코는 인간성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의 상처는 누구보다 잔인하고 절망적이죠. 그런데 이 두 캐릭터는 그 상처를 복수심으로 치환하지 않습니다. 탄지로는 적인 혈귀에게서조차 마지막 순간에는 인간이었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며 연민을 품습니다. 네즈코는 혈귀가 되었음에도 인간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본능을 억누릅니다. 이 두 남매는 상처 때문에 세상이 미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 때문에 더 깊이 상대를 이해하는 사람들로 그려지기도 하죠. 또한 탄지로의 일행 이노스케는 어릴 적부터 혼자 자연에서 길러진 아이입니다.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자라며 문명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죠. 그는 사람의 손길도 이름을 불러주는 따뜻함도 경험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탄지로 일행과 여행하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사람들,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노스케의 거친 말투와 행동 뒤에는 사실 버려진 과거를 극복하려는 본능적인 몸부림이 숨어있기도 하죠. 이러한 각자의 사연을 가진 캐릭터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려가는 모습에 귀멸의 칼날의 독특한 감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귀멸의 칼날은 화려한 액션씬 이외에도 사연과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캐릭터들을 자연스럽게 스토리에 녹여내고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포인트로 애니메이션을 시청한다면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これで私を追い詰めたつもりか貴様らがこれから行くのは地獄だ目障りな鬼狩りども今宵皆殺しにしてやる 귀멸의 칼날은 명작이지만 개인적으로 느낀 가장 아쉬운 점은 최종 보스인 키부츠지 무잔의 존재감입니다. 사실 작품 전체를 통틀어 무잔은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모든 캐릭터들의 상처와 선택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야기 후반으로 갈수록 그가 보여주는 포스가 원작 독자 기준으로는 기대보다 약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私の言いたいことは分かったか 특히 코쿠시보라는 존재가 너무 강렬합니다. 상현 1이라는 자리에서 압도적인 전투력과 비극적인 서사, 그리고 한 사람의 형으로서 남긴 깊은 감정선까지 코쿠시보라는 캐릭터의 등장은 귀멸의 칼날의 악역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충격과 여운을 남겼습니다. 赤座お前は度が過ぎる 그래서 오히려 이 작품의 최종 보스가 코쿠시보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그만큼 그의 존재감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잔이 최종 보스라는 사실이 이야기 구조적으로는 맞지만 감정적으로는 다소 약하게 다가오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유포테이블의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잔의 진짜 공포, 그의 존재가 왜 최종 악인지, 그리고 그가 만들어낼 절망의 본질을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표현해낼지가 시청자들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할 것입니다. 원작에서는 아쉽게 느껴졌던 무잔의 포스를 과연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앞으로의 방영분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이자 지금까지 느꼈던 아쉬운 부분 중 하나이죠. 정리하자면 귀멸의 칼날은 압도적인 연출, 울림을 주는 가족 이야기, 악과 상처의 입체적인 해석이나 메시지까지 완벽하게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자기 자신을 잃기 쉬운 시기일수록 이 애니메이션은 더 큰 위로와 힘을 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귀멸의 칼날을 봐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